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운영체제, 이번에는 이제 시스템 보안과 보안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체제 교과서에서 이제 이 시큐리티에 대한 이슈가, 한 가지, 토픽에 해당합니다. 우리 지금 교재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OS 시스템 컨셉 운영체제 교재에서도 이제 한 챕터 15, 16 정도의 이제 시큐리티 챕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시큐리티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큐리티 분야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 개발자가 반드시 아니더라도, 이 운영체제를 비롯한 시스템 분야를 담당하는 이해하는 그런 기술자로서 갖춰야 되는 시큐리티 시스템 측면에서의 시큐리티 지식을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몇 가지 기본 용어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안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어떤 측면에서의 보안 요구사항이 존재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서포트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밀성, confidentiality에 대한 보장이 또 일단 요구사항 중에 하나죠. 이 기밀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인가된 사용자만 정보자산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측면, 일반적인 보안의 의미에 해당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암호, 패스워드를 이제 통해서 이제 인가된 사용자인지 확인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바로 이 기밀성, confidentiality가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서에다가 confidential이라고 써놓고 배포했을 때 이제 암호를 입력해서 암호가 이제 일치하는 경우에 문서가 보이게 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법을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결성도 또 하나의 보안 요구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인테그리티라고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결성은 이제 문서가 변경되지 합당한 방식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을 이제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이죠.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인가된 방법으로만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정보 자산을 변경했을 때는 이것이 변경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을 가지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또는 이제 비의도적이더라도 문서 데이터가 변조되거나 파괴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이죠. 이런 무결성은 단순히 이런 보안 측면, 시큐리티 측면에서의 이슈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전송,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도 의미가 있죠. 데이터를 보내는 측에서 보낸 데이터가 받는 측에서 잘 도착했는지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지 않습니까? CRC라든지 페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테크닉들이 결국은 이런 무결성이 갖추어졌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보안 요구사항으로는 이제 가용성이 있겠는데요. 가용성은 이제 availability라고 해서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가용성이 되겠습니다.
정보 자산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 이 요구사항이 바로 이 가용성이 되겠습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또한 있는데요. 인증은 뭐 최근 인터넷 기반의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보안 요구사항 중에 하나지요. 왜냐면 이제 인터넷은 이제 기본적으로 익명성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관계로 어떤 시스템에서 특정한 사용자, 특정한 사람에 대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해줘야 되는 경우 그 사람이 맞는지를 체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 실제로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해주는 그 시스템 내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 인증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생체 인증 기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는 이제 공인인증서 방법을 통해서 이 인증에 대한 처리를 많이 해왔었죠. 근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인증 방법을 좀 다양화해야 한다라는 이제 시대적인 추세가 나타나면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방법에 상당히 의존하던 과거 시스템들과 달리 생체 인증을 비롯해서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인증 방법이 최근에 널리 보편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이제 보안 요구사항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또 다른 형태의 보안 요구사항으로 이제 액세스 제어, 권한 부여, 자격 증명 등이 있는데요. 액세스 제어의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 아예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이제 액세스 자체를 통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액세스 권한에 대한 판단이 또한 보안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권한부여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권한부여는 이제 각 사용자가 이제 단순히 액세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적절한 권한으로 적절한 정보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자격증명의 경우는 이제 신분에 대한 증명이 포함된 이런 크레딧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저건에 대한 액세스를 받아내는 일종의 토큰과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방법들은 이제 최근에 인터넷 웹 기술로도 충분히 이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이제 REST API와 같은 시스템 간 상호 운영 가능한 액세스 방법들이 널리 이제 활용되면서 오센티케이션, 오픈 오센티케이션 기법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용자에게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이제 일종의 토큰을 부여하고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즉 자격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자원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 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을 감안을 해서 이제 보안에 대한 위협 상황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정상적인 흐름에 비교할 때 이 흐름들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제 도청을 하는 상황도 이제 보안 위협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아예 위조를 하는 형태도 또 다른 형태의 보안 위협이 되겠습니다. 위조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적절한 사용자,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이 적절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조작, 문서나 뭐 어떤 접근 권한에 대한 크레딧을 이제 위조하는, 조작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위협 상황은 이제 반드시 꼭 뭐 데이터를 누군가가 이제 가져가거나 취득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중단하는 시도 또한 이제 이 보안 위협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는 이제 변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정보 발생지로부터 정보 목적지로 흘러가야 될 정보가 제3자에게 가서 이제 데이터를 변경해서 목적지로 가는 형태가 발생할 수가 있지요. 이른바 무결성이 이제 방해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사칭, 정보 발생지로부터 온 것처럼 마치 제3자가 보낸 거지만 원래의 정보 발생지로부터 온 것처럼 이제 가장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 또한 보안 위협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슬라이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의 경우는 이제 시스템 일부를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용성 공격이 바로 중단이 되겠습니다. 가용성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러한 가용성을 불가능하게 해주는 공격이 바로 중단 기법이 되겠고요. 도청은 이제 권한 없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일종의 비밀성 공격. 비밀성이 확보된다면 서로 통신하는 정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외에는 이제 내용을 외부에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도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정보를 제3자가, 권한 없는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거죠. 변조는 이제 역시 권한 없는 사용자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이제 무결성 공격이 되겠습니다. 무결성이 확보가 되면 이렇게 중간에서 변조가 되는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원래 보낸 데이터에 비해서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위조라는 방법은 이제 역시 권한 없는 사용자가 정보의 전부나 일부분을 교체, 제거, 데이터를 순서를 바꾸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이제 변경해서 원래의 목적지로 전송하는 형태니까 무결성도 해하게 되고 인증도 이제 해하게 되는 공격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사칭 가장 또한 이제 비인가된 사용자가 마치 인가된 사용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시스템에 부당하게 액세스하는 행위로서 이제 인증 공격인 거죠. 인증이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맞는지, 내가 이제 허가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서비스 액세스 또는 출입을 인가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마치 그 사람이 아니지만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과하는 것이니까 이제 인증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위협으로는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잘 알고 계시죠? 바이러스의 형태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요. 이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명령어 세트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전파 복제해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이제 옮겨 갈 수가 있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은 주로 이제 그 실행 파일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실행 파일을 변경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코드를 이제 추가하는 형태로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감염시키는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자기 복제 주요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가지는 주요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 복제 기능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은폐 기능. 자기가 이 특정 프로그램에 이제 기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능하면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서 백신 프로그램 등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파괴 기능은 이제 바이러스가 아무런 파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렇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자기 복제도 하면서 은폐도 하면서 이제 파괴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시스템 보안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인 암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는 이제 엔크립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안전한 보호 방법이 없을 때 이제 컴퓨터 시스템 객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암호화하고 이제 목적지에서는 이제 대신 반대로 복호화를 하는 형태가 바로 이 암호화를 통한 데이터 보안, 시스템 보안이 되겠고요. 그 암호화의 경우는 반드시 이제 복호화가 가능하여야만 이게 이제 암호화를 통한 시스템 보안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만 되고 복호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는 별도의 이런 방법이라고 하죠. 암호화라는 이야기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 암호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들은 이제 비밀성, 인증, 무결성, 전자서명과 같은 앞서 말씀드린 보안 요구사항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밀성이 당연히 되죠. 암호화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 이제 통신망이나 기타 평문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에 비해서 정보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인증 측면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액세스하려고 하는 사용자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암호화된 문장을 이제 해석해서 그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이제 인증된 사용자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결성 또한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메시지나 파일을 이제 변조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암호화된 문장과 비교해서 평문을 보낼 때 이제 암호화된 문장을 같이 한꺼번에 보내면 나중에 이제 받은 사람이 암호화된 문장을 해독해서 전달받은 평문하고 비교했을 때 두 개가 같은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또한 그 전자서명의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된 사람이 이제 암호화를 해서 그 신원 확인 내역이 이제 보호된 상태에서 메시지나 파일이 생성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전자서명 같은 측면은 이제 이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비대칭 키가 시스템에서 이제 주로
실행 가능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그 대칭 키 관리 구조가 이제 대칭 키 구조가 있고 비대칭 키 구조가 있는데 대칭 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구조적으로 간단한 방식이 되겠고요. 대칭키 암호화는 이제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랑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하다 라는 뜻으로 이제 대칭키, 단일키 암호화라고 하죠. 뭐 그 사례로는 DES와 같은 방식이 가장 널리 알려진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그 키를 암호화 파트랑 복호화 파트가 공유하니까 이 암호화 파트와 복호화 파트 간에 이제 키를 공유하는데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평문을 암호화하면 복호하는 사람한테도 이거를 풀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암호문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이 문장을 복호화할 사람한테 암호화된 키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 관리 측면에서의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이 방식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순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키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드리는 이제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처에 따라서 대칭 키 암호화 방식과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 이제 그 대칭 키 암호화 방식을 우리가 이제 비밀키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은 우리가 이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제안한 사람들은 이제 76년도 DP라는 사람하고 헬맨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DP-헬맨 암호화 알고리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각 사용자들은 이제 이게 이제 공개 키하고 개인 키 쌍을 모두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개 키와 개인 키 중에서 공개 키라고 돼 있는 키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에 이제 공개할 수 있는 키예요. 그리고 개인 키는 이제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키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공개를 어디다가 하겠느냐를 이제 놓고 좀 이제 적절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국가 주도로 PKI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개키를 전부 이제 이 PKI라고 하는 공개키 관리 인프라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형태가 이제 그 일종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전자 인증서 관리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 놓게 되면 이제 암호화 시에 개인이 이제 그 개인 수신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문서를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데 암호화를 시켜서 전달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받을 사람의 공개키를 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해주는 거죠. 이 평문을. 그러고 나서 보내주면 이 문서를 복호화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 그 받고자 하는 수신자만이 개인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이 문서, 암호화된 문서를 풀어서 평문으로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비대칭 키를 통한 암호화를 통해서 비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